자동차 운전을 필수로 여겨온 미국에서 Z세대, 즉 1990년대 후반부터 2010년대 초반 출생자가 과거의 같은 연령대보다 운전을 덜하는 경향으로 나타났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지에 따르면 1997년 미국의 16세의 43%, 17세 62%가 운전면허를 보유했지만 2020년에는 16세 25%, 17세 45%로 감소했습니다. 1997년의 경우 21세 25세의 90%가 운전면허를 가지고 있었지만 2020년에는 80%로 줄어들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이에 대해 Z세대가 운전 자체에 대한 불안, 비용, 환경 등을 이유로 운전을 꺼린다고 분석했습니다. 실제 미국 Z세대의 다수는 운전이 두렵거나 사고를 당할 가능성 때문에 면허를 따지 않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이 전년 대비 14% 오르는 등 자동차 유지 비용도 나날이 증가합니다. 미국인 연간 소득의 약 3%를 차 보험료에 써야 하고 인플레이션 때문에 최근 중고차와 신차 가격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또 Z세대는 환경에도 민감합니다. 친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대화할 수 있어 굳이 운전면허 보유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그 외에 자전거, 전동 스쿠터, 그리고 차량 공유 등 다양한 이동수단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퓨 리서치 센터 조사에 의하면 18에서 29세 미국인의 51%는 우버와 리프트 등 차량 공유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미 전역에서 T모빌 서비스를 받는 소비자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최근 모빌 서비스가 중단되는 사태가 전국 각지에서 일어났기 때문입니다. 전화기에 갑자기 SOS 모드가 나타나며 네트워크에 직접 연결이 되지 않고 오직 긴급 전화만 가능하게 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T모빌 측은 성명서를 내고 소비자들에게 불편을 주어 사과한다며 서비스 운영에 있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정상적인 레벨을 회복했다고 전했습니다.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텍사스, 플로리다, 애리조나, 콜로라도, 캔사스, 네브라스카, 오클라호마, 하와이 등지에서 소비자들은 불편을 겪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불평 사례는 6만 9천 건을 상회했습니다. 그러나 T모빌은 서비스 중단 사태에 대한 자세한 원인과 경위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윈TV 채널 24.5는 안테나를 통한 공중파 방송을 통해 시청할 수 있습니다. 14일은 전 세계 연인들을 위한 발렌타인데이입니다. 세계 주요 도시 가운데 발렌타인데이 데이트 비용이 가장 비싼 곳은 중국 상하이로 조사됐습니다. 영국 이코노미스트는 발렌타인데이 데이트 비용이 비싼 15개 도시를 공개했습니다. 지난해 세계 172개 도시를 대상으로 생활비 순위를 발표했는데 당시 데이터를 근거 삼아 데이트 비용을 따로 산출해낸 것입니다. 한 커플이 호텔 식사부터 영화 관람, 택시로 귀가, 와인 한 병을 구매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그 결과 상하이는 $655에 이어 뉴욕이 $600로 2위였습니다. LA는 $500 이상으로 8위, 미국 수도인 워싱턴 DC는 $460 선으로 11위를 차지했습니다. 데이트 비용 외에 데이트 준비 비용도 따로 순위를 매겼습니다. 미용실 비용, 화장품값, 체육관 등록비 등입니다. 이 순위 1위는 $500 가까이 드는 LA로 집계됐습니다. 앞서 2022년 전 세계 생활비 조사에서는 뉴욕과 싱가포르가 공동 1위에 오른 바 있습니다. 포드 자동차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업체 CATL과 손잡고 미국에서의 배터리 생산을 결정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적용한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무색하게 됐습니다. 미중 갈등도 중국의 배터리를 배제하려는 미국의 전략도 날이 갈수록 급증하는 전기차 수요 앞에서 결국 무너졌다는 분석입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포드는 세계 전기차 배터리 점유율 1위 기업인 CATL과 협력해 미시간주에 전기차용 배터리 공장을 설립합니다. 투자액 $35억 전액 포드가 부담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2026년부터 연간 전기차 40만 대 분량의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생산하며 고용 인력은 2,500명입니다. CATL은 기술 지원과 공장 운영 지원만 맡습니다. 이는 제너럴 모터스, 스텔란티스, 포드가 앞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삼성 SDI, SK온 등 한국 배터리 업체와 지분을 공유하는 조인트 벤처 형식으로 투자한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입니다. 카타르가 2022년 월드컵 당시 관광객 숙박시설로 마련했던 컨테이너 숙소를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들에게 기증합니다.
미 언론에 따르면 컨테이너 숙소와 카라반 등 이동식 숙소 10,000대를 강진 피해 지역에 보냅니다. 카타르 항구에선 이동식 숙소 350대를 실은 선박이 이미 출발했고 이는 지진 피해 지역 이재민들의 임시주택으로 쓰일 예정입니다. 튀르키예 재난관리국은 텐트 200여 동을 설치해 임시 대피소를 마련했으나 절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혹한의 날씨에 거리에 내몰린 이들을 수용할 해당 시설은 침대와 탁자, 화장실도 갖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카타르는 튀르키예와 전통적으로 우호적 관계를 유지해오고 있으며 대지진 이후 국왕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튀르키예를 찾은 첫 외국 정상이 됐습니다. 튀르키예와 시리아 일대를 강타한 대지진 사망자 수가 37,000명을 넘어선 가운데 배구 시합을 위해 튀르키예를 찾았던 부키프로스 튀르키예 공화국의 한 중고등학교 학교 선수단이 전원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참사 희생자 39명의 장례식이 부키프로스에서 13일 거행됐습니다. 숨진 학생들은 11에서 14세 사이의 어린 청소년들로 배구 토너먼트 경기에 참가하기 위해 튀르키예 남동부 아디야만을 찾았다가 참변을 당했습니다. 지진으로 묵고 있던 호텔 건물이 무너져 내리면서 화를 당했습니다. 희생자 시신은 구조대가 호텔 건물 잔해를 수색한 끝에 모두 발견돼 본국으로 송환됐습니다. 미시간주 이스트랜싱 소재 미시간주 일대에서 13일 오후 8시 총기 난사가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5명이 부상당했습니다. 경찰은 흑인 남성인 용의자는 캠퍼스 밖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14일 새벽 발표했습니다. 총격은 오후 8시 18분경 캠퍼스 내 건물 버키홀에서 시작됐고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학생들과 인근 주민들에게 외출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대학 측은 48시간 동안 수업과 각종 스포츠 활동을 취소한다고 밝혔습니다. 숨진 용의자가 발견된 후 외출 금지는 해제됐습니다. 같은 날 노던 일리노이 대학 캠퍼스에서는 15년 전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난 적이 있습니다. MSU는 디트로이트에서 북서쪽으로 90마일 떨어진 거리에 있으며 재학생 수는 5만 명입니다. 세계 최대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챗GPT 호재에 힘입어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MS의 주가는 13일 3.12% 급등한 271달러 32센트를 기록했습니다. 2021년 6월 시총이 2조 달러를 처음 돌파했는데 당시 상장 이래 최초였습니다. 챗GPT는 출시 일주일 만에 사용자가 100만 명을 넘는 등 획기적인 성능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출시된 챗봇 중 가장 성능이 좋다는 평가입니다. 이에 IT 업계에서는 웹브라우저, 구글 검색 엔진, 아이폰에 이은 IT 산업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구글도 챗GPT에 대항하기 위해 바드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나 바드 시연 중 바드가 실수를 함에 따라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의 주가가 급락한 바 있습니다. 시카고 한인동포 일간지 한국일보는 전자신문으로도 배포됩니다. 시카고 한국일보 무료 신문은 가까운 한인식당이나 마켓에서 볼 수 있습니다. 뉴스24에서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제보 전화 847-290-8282번입니다.